송은재 TV 시작합니다. 구속이 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어제 구치소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했습니다. 실패를 해서 지금 건강은 양호한 상태입니다. 신용해 법무부 교정본부장이 오늘 국회에서 밝혔습니다. 어제 11시 52분쯤 구치소에서 김용현이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를 했다. 그러니까 구속영장이 발부되기 전입니다. 구치소에 구속영장 발부를 기다리면서 구치소에 있으면서 자신이 들고 간 이 내복을 연결을 해서 화장실에서 이 내복을 연결한 끈으로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했습니다. 그런데 이 구치소는 전부가 통제실에서 다 쳐다보고 있습니다. 다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제실에서 근무자가 발견을 해서 곧바로 문을 열고 이 극단적인 선택을 포기하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건강에는 이상이 없습니다. 충동적으로 이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한 것으로 보입니다. 구치소에서는 이게 전부 CCTV로 통제가 되고 있고 또 내복을 연결해서는 이 화장실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거의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사전에 준비된 것이라기보다는 충동적으로 이 구치소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를 했다. 이렇게 읽힙니다. 실패를 해서 지금 건강은 양호한 상태입니다. 또 경찰이 오늘 새벽에 경찰청장, 서울경찰청장을 전격적으로 긴급 체포한 데 이어서 지금은 용산 대통령실을 압수수색하고 있습니다. 용산 대통령실의 비상계엄 선포 당시에 국무회의가 열린 장소, 당시의 출입 기록 이런 것이 압수수색 대상이라고 밝혔습니다. 지금 대통령실에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서 대통령실을 압수수색 중입니다. 공수처에서도 오늘 이 국회에 나와서 윤 대통령에 대한 긴급 체포영장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금 검찰, 경찰, 공수처가 하는 이 수사 행태를 보면 곧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긴급 체포 또는 체포영장을 발부받아서 집행하려고 하지 않겠느냐 이런 것들이 예상이 됩니다. 윤 대통령에 대해서 경쟁적으로 이렇게 수사기관들이 나서서 거의 사실은 난동에 가깝습니다. 이 지금 경찰, 검찰, 이 공수처의 수사가. 그래서 어제 이 김용현을 구속영장을 발부를 하면서도 재판부도 이게 검찰의 수사를 인정하면서도 수사기관끼리 좀 조정이 필요하다라는 지적은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누가 조정을 해줄 수도 없고 이래서 차라리 어제 통과가 됐는데 상설특검이 차라리 낫지 않느냐. 이럴 바에는 어차피 지금 윤 대통령이 책임을 져야 될 부분은 윤 대통령이 스스로 얘기했다시피 책임을 져야 합니다. 정치적인, 법적인. 그런데 과도한 이게 가짜뉴스라든지 선전선동에 의해서 과도한 어떤 정치적, 법적 책임을 질 이유는 없다. 그런 부분은 차단해야 한다. 그런 부분으로부터는 보호해야 한다라는 건 분명합니다. 그 방법을 찾아내야 한다. 그 방법을 찾아내는 것이 지금 국민의힘의 몫이고 역할이다. 이렇게 읽힙니다. 그 다음 우원식 국회의장이 직권으로 국정조사를 하겠다라고 했습니다. 이 윤 대통령 이 비상계엄에 대해서. 그래서 윤 대통령을 국회에 불러서 공개 증언이 필요하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국정조사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이 비상계엄에 대해서 국정조사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윤 대통령을 겨냥한 이 수사가 거의 사실은 이게 정상적인 수준이 아닌 굉장히 과도한 방법으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좋으냐? 지금 국민의힘은 거의 혼돈 상태입니다. 오는 14일 이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2차 표결에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 김재섭도 국민의힘의 김재섭 의원도 조금 전에 기자회견을 열고 이 표결에 참여하겠다. 아예 국민의힘이 당론으로
이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찬성해달라, 당론으로 정하자, 지금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내일은 또 원내대표 김태호 의원과 권성동 의원이 원내대표를 놓고 경선을 벌입니다. 한동훈과 장동혁 굉장히 중요한 인물입니다. 당대표고 최고위원입니다. 장동혁은 뭐 대표적인 친한으로 꼽힙니다. 한동훈, 장동혁이 충돌하고 있다. 이럴 때 또 홍준표가 또 패악질을 하고 있습니다. 뭐 탄핵에 찬성을 하고 한동훈들은 당을 떠나라, 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홍준표는 윤 대통령의 이 많은 부분, 그릇된 부분은 홍준표로 인해서 생겼는데, 이 홍준표가 이런 또 패악질을 하고 있습니다. 홍준표 자신이 입을 닫고 정치권을 떠나도 예전에 떠났어야 할 것이다 라고 지적을 합니다. 왜 이런 지적을 할 수 있느냐라고 하면요, 지금 국민의힘이 이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해야 하느냐, 이게 8년 전에 박근혜 전 대통령의 트라우마 때문에 굉장히 곤혹스러워하고 있는데, 이제 그런 부분들도 털어야 합니다. 친윤 친한 갈등도 털어야 합니다. 지금은 단합해야 할 때입니다. 단합해야 하는 이유는 이재명을 처벌하기 위해서입니다. 이재명이 처벌돼서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는 것 자체를 막아야 합니다. 윤 대통령은 물론 정치적인 법적인 책임을 져야 될 부분만 정확하게 책임을 져야 합니다. 이제 대통령실에서도 이게 조기 뭐 퇴진 이런 것보다는 지금 탄핵이 맞지 않느냐, 탄핵이 맞다, 탄핵 지금 표결에 참여를 하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윤 대통령의 이 비상계엄이 정말 어느 정도 위법이고 어느 정도 위헌이냐 라는 이 검찰을 비롯한 이 수사 또는 지금 판결, 김용현에 대한 판결, 이런 걸 정확하게 바탕으로 해서 이 판단 위에서 출발을 해야 합니다. 지금 가장 좋은 것은 1년 가까이 윤 대통령의 퇴진을 막고 미루면서 개헌을 하든지 뭐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1년쯤 윤 대통령의 이 퇴진은 막고, 하야는 막고 1년 뒤에 대통령 선거를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적어도 내년 6월 이후에 대통령 선거를 치르는 것이 가장 국정에도 안정이 되고 대통령 선거에 준비할 기간도 있고 이게 가장 바람직합니다. 그런데 두 가지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 비상계엄이 갖는 불법성, 위법성, 이게 정확하게 어디까지냐. 뭐 지금 보시다시피 각 수사기관들이 뭐 거의 미친 듯이 수사에 달려들고 있습니다. 이 지금 국회에서 국정조사 비롯해서 뭐 계속 매일같이 증언들이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이 사태를 도대체 막을 수 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이걸 지금 개헌을 매개로 해서 이 민주당과 협의도 되지 않는 상황이고, 민주당은 뭐 개헌 아예 입에도 올리지 않습니다. 이걸 지금 1년 가까이 버틸 수 있겠느냐, 최소한 내년 6월 이후까지 버틸 수 있겠느냐라는 겁니다. 이 비상계엄에 따른 이 수사 현황이 그렇고, 또 오늘 김재섭처럼 많은 국민의힘 의원들도 흔들리고 있습니다. 이걸 무조건 당론으로 반대한다라고 해서 이걸 막을 수 있겠느냐라는 것이 현실적인 어려움입니다. 그래서 지금 내년 2월, 3월, 이 한동훈 대표가 내년 2월, 3월 퇴진, 이걸 로드맵으로 제시했는데, 뭐 이것도 이제 당내 합의가 되질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일 원내대표 선거입니다. 이 원내대표 선거가 굉장히 한 계기가 될 것이고, 만약에 굉장히 빠른 시간 안에 윤 대통령이 긴급 체포되거나 구속이 되면 어떻게 되느냐, 뭐 그 뒤에 법적인 부분은 제가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 윤 대통령이 만약 구속이 되면, 구속이 돼서 조사를 받으면서 이 재판을 받으면서 권한대행체제로, 지금 국무총리 권한대행체제로 1년을 버틸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지적도 있는데, 사실은 그것도 현황으로 보면 어렵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통령 선거를 1년 이상 이렇게 지금 친윤들이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버티는 것은 어렵다, 현실적으로.
그래서 지금 어떤 대안을 찾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비상계엄에 대한 수사 상황, 그 다음 국민의힘 내부 상황, 이런 것들을 좀 냉정하게 분석을 하면서 이 미래 대처 방안을 찾아야 할 때다, 이렇게 보입니다. 참, 제 송은재 TV도 지금 뭐 많은 분들이 많은 댓글을 남겨주시고 계십니다. 새로 많은 분들이 들어오시는 분들도 있고 또 나가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걸 지켜보면서 이게 얼마나 어려운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8년 전에 그 트라우마가 얼마나 심각하냐라는 것도 생각하게 됩니다. 지금은 어쨌든 내년 6월 이후에 대통령 선거를 목표로 잡아야 합니다. 윤 대통령에 대해서 어떤 형태의 퇴진이든 탄핵이든 당이 똘똘 뭉쳐서 당론으로 정해야 합니다. 그래야 분열이 되질 않습니다. 지금 분열을 획책하는 홍준표는 그래서 폐악질인 것입니다. 이 부분만은 분명하게 전제로 깔아야 합니다. 어느 길로 가든 같이 가야 합니다. 분열되면 막지를 못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만약 구속이 되는 경우 지금 대통령실에서도 차라리 탄핵을 받고 이 헌법재판소에서 다투어보자, 재판을 통해서 다투어보자, 이게 지금 현실적인 대안입니다. 제가 어제 이 부분을 방송을 해드렸습니다. 지금은 가장 현실적으로 현명한 방안이 탄핵이 아니겠느냐, 탄핵을 통과시키는 방안이 아니겠느냐. 어제 제가 목도 좀 잠겼었는데 이 취재원과 오랫동안 통화를 하면서 목이 좀 잠겨서 조금 흥분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방송을 했는데 오늘 뭐 다행히 대통령실 당 대부분이 이게 탄핵으로 가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 아예 이걸 당론으로 정하는 방법. 탄핵이 아니라도 당론으로 정해야 합니다. 지금 친윤, 친한 분리될 것이 아니라 권성동과 김태호가 내일 붙습니다. 권성동은 대표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의 측근 중에 측근입니다. 권성동이 노리는 것은 지금 권성동 주변에 이 친윤들이 노리는 것은 당권입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지금 한동훈 지도부는 탄핵 아니면 조기 퇴진으로 갈 것이다. 그러면 이 한동훈 지도부에 모두 그 책임을 떠넘기고 한동훈 지도부를 끌어내리자. 이제 이 탄핵에 따른 책임은 모두 한동훈에게 덮어씌우고 자신들이 당권을 장악해서 그렇게 다시 재기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건 이재명 대통령이 되는 것을 막지 않겠다, 포기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8년 전 돌아갈 필요도 없이 지금 권성동 친윤이 권성동 원내대표, 권성동은 지금 탄핵을 반대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탄핵을 반대하면 그러면 어떤 대책이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년 6월 이후로 대통령 선거를 미룰 수 있는 탄핵이 아닌 다른 방법이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냥 버틴다. 버틸 수가 있겠습니까? 이게 버텨집니까, 지금? 하루하루 상황이 달라지지 않습니까? 이 수사 내용, 국회 증언, 국민의힘이 요동치고 있습니다. 각 의원들마다. 이거 각 의원들 108명을 모두 묶어놓고 어디 한쪽에 구금해 두을 수도 없는 일입니다. 이런 현실을 보면서도 이런 주장을 하는 것은 대책 없이 그냥 책임을 지금 한동훈 측에 다 떠넘기고 자기들 살 길을 따로 찾겠다. 지금 홍준표, 권성동이 하는 게 똑같은 행태입니다. 답이 안 나오는 겁니다. 이건 대선이 언제 치러지든 이재명 대통령 어쩔 수 없지 않느냐. 그 이후를 노리자. 지금 이런 겁니다. 패배주의고 포기고 이건 분열이고 자포자기하는 것입니다. 대신에 지금 김태호 의원은 자율투표에 맡기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당론으로 이게 이 탄핵 반대라고 하더라도 자율투표에는 맡기자. 자율투표에 지금 맡기게 되면 탄핵이 사실상 통과되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 한동훈 지도부도 어쩔 수 없지 않느냐. 자율투표에 맡기는 방안을 지금 생각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탄핵 트라우마는 피해야겠고 이 권성동, 홍준표 등이 노리는 이 책임 떠넘기기 이 부분은 피해야겠고 그래서 어정쩡한 상황인 겁니다. 자율투표에 맡기자. 당론으로 반대는 하더라도
이게 지금 김태호 의원의 주장입니다. 내일 김태호 의원이 원내대표에 당선이 된다면 이런 쪽으로 이제 방향을 잡을 수 있을 겁니다. 또 더 나아가서 지금 현실적인 이 탄핵, 대통령실에서도 탄핵을 받아들이겠다. 이 탄핵을 당론으로 정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게 쉽지가 않다. 지금 국민의힘 분포상 현실적으로 권성동과 김태호의 이 경선도 참 예상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한동훈과 장동혁의 또 충돌이 있습니다. 장동혁의 오늘 아침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장동혁의 지적이 일리가 있습니다. 일부. 그러니까 일찍부터 한동훈 대표가 개헌을 무기로 1년 이후에 대선을 치르는 방안 이걸 던져볼 필요가 있었습니다. 이재명과 만나고 뭐 이 부분을 협상을 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그렇게 흘러가지 못했고 장동혁 최고위원이 이 이야기를 합니다. 만약 탄핵이 된다면 책임지고 사퇴해야 하지 않겠느냐. 이 부분을 지적을 합니다. 장동혁이 지금 개헌을 이 매개로 해서 임기단축 개헌 이걸로 가자라고 하는데 현실성이 없습니다. 임기단축 개헌으로 1년을 말씀드린 대로 시간을 끌 수 있다면 그걸 반대할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근데 현 상황은 그렇게 흘러가고 있지 않습니다. 장동혁이 이걸 이해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일부 장동혁의 주장이 맞습니다. 저도 이 주장을 했거든요. 초창기에 곧바로 개헌을 매개로 협상에 들어가야 한다. 그래서 뭐 시간 끌기라고 해도 좋고 여유를 갖고 이 지금 임기단축 개헌을 야당 측과 협의해 볼 필요가 있다. 그런데 이렇게 가지를 않았습니다. 이럴 때는 장동혁도 결단을 내려야 합니다. 지금 임기단축 개헌이든 뭐 퇴진이든 하야든 이 탄핵이든 모든 건 윤석열 대통령이 책임은 져야겠지만 불필요한 과도한 책임을 져야 될 이유는 없습니다. 대통령으로서 이 비상계엄 잘못된 부분까지는 책임을 져야겠지만 대통령의 헌법사항의 권한인 것도 사실입니다. 이 부분을 합리적이고 법치에 따라서 정확하게 밝혀내기 위해서라도 국민의힘이 어느 길로 가면 망하고 어느 길로 가면 뭐 과거에 8년 전에 트라우마가 있고 이런 식으로 접근해서는 답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냉정한 현실 바탕 위에서 이재명 대통령을 막는 그 길로 그게 어떤 길이 되었든 그냥 방편일 뿐입니다. 탄핵도 방편, 뭐 개헌을 통한 임기단축도 방편, 또 하야, 퇴진도 다 방편일 뿐입니다. 이재명 대통령 되는 것은 막아야 합니다. 저 범죄자가 대통령이 되면 나라는 뭐 거의 망한다고 봐야 합니다. 이걸로 뭉칠 수 있습니다. 김태호도 좋고 권성동도 좋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홍준표는 좀 입 닫고 장동혁 말도 맞고 한동훈 대표가 가고자 하는 것 일정 부분 뭐 이 엇박자가 난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는 한동훈 대표가 가는 방향도 맞습니다. 지금은 어느 길이 됐든 방편일 뿐이다. 목표는 6월 이후 대선이다. 그래서 이재명의 대통령은 막는다. 이 부분으로 모두 하나로 뭉칠 수 있습니다. 이 뭐 어느 길이 됐든 그걸 당론으로 정해야 분열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누구의 책임 뭐 이런 식으로 가면 분열입니다. 지금 이재명은 선거법 위반, 자신의 2심 재판 이걸 지연하기 위해서 이제 그 재판 자료입니다. 재판 자료를 보내면 그걸 받아야 이 피의자가 그걸 받아야 재판이 진행이 됩니다. 그걸 받지 않고 지금 잔꾀를 또 부리고 있습니다. 지금 이런 상황에서는 또 변호사도 선임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재판 지연을 노리겠다 할 수 있는 데까지. 이럴 때는 빨리 서울고법의 재판부에서 명령을 내려야 합니다. 이재명의 뭐 주소가 불명확할 리도 없고 당대표실에 있는 것이고 이재명이 분명히 수령을 할 수 있습니다. 뭐 그래서 강제로라도 이재명이 이 자료를 수령하도록 하고 재판을 빨리 진행을 시켜야 합니다. 필요하면 다음 달 바로 이재명의 선거법 위반 2심 재판 첫 재판을 열어야 합니다. 그래서 2월 말이나 3월 초에 2심 판결이 나와야 합니다.
이재명이 이런 잔꾀, 이런 교활한 짓을 하면서 지금 대통령이 다 된 것처럼 대통령 행세를 하고 있습니다. 범죄자 이재명 대통령을 막는 것에 모든 지금 국민의힘 여권이 하나로 뭉칠 수가 있다. 윤석열 대통령, 대통령실까지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 뭉친다라고 하는 그 원칙 아래 지금 어떤 길을 택하든 그건 방편일 뿐입니다. 누가 누구에게 책임을 묻고 누가 누구를 비판하고 비방할 그럴 내용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십니까? 오늘도 또 방송을 하면서 제가 목소리가 좀 높아졌습니다. 송은재TV 마칩니다. 고맙습니다.